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3월 30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28일 월요일, 29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지금 이슈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미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나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인 만큼 국내 증시 중간 시황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쓰리가 앞에 방송에서 2022년 1분기의 마지막 주이자 3월의 끝자락인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는 분기 말이고 월 말인 만큼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원엔달러 환율은 1,200원 선에서 안착할 것이다라고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증권사에서 코스피 상단을 불렀던 2,800포인트에 대해서는 미쓰리는 여전히 살짝 회의적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셨으면 이상하다. 원엔달러 환율이 1,200원 정도 안착이 되면 외국인들도 매수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기관들도 매수해 준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2,800포인트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2,800포인트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이유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사실 좀 약하고요. 1,200원 안착되는 원엔달러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미쓰리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덜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저는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3월 30일 수요일 현재 미쓰리의 예상대로 기관들은 매수하고 있고 원엔달러 환율은 1,200원 선에서 안정을 찾고 있고 그리고 2,800포인트는 좀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앞에서 300달러 갈 거라고 떠드는 사람들 헛소리다. 국제 유가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다. 고점 찍고 떨어지는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50달러, 60달러보다는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그 시황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뉴욕 증시 월요일 날 올랐고요. 화요일 날도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35,000포인트 회복했고요. 나스닥과 S&P 500도 모두 월요일, 화요일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슈들을 좀 보면은요. 우선 첫 번째 경제 지표를 볼 텐데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는 모두 좋았습니다. 1월 달 전미 주택 가격 지수 전월 대비 18.8% 증가했고요. 2월 달 채용 공고 전월 대비 2만 건 감소했으나 여전히 강세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은 이제 코로나를 거의 끝내고 다시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 끝자락에 오다 보니까 고용이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증가가 유지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3월 달 소비자 신뢰 지수도 전월보다 개선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9일 화요일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만 놓고 봤을 때 경제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자, 이렇게 경제 지표가 긍정적이면 국채 금리가 술렁거리고요. 국채 금리가 술렁거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게 되고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곧 금리 인상의 가속도와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5월 달 FOMC 오늘로써 디데이 34일 남았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는요. 이 사람은 원래 올해 25bp씩 7번 금리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으니까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남아있는 7번의 금리 결정에 모두 25bp씩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필요할 경우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조금 더 금리 인상의 가속화와 강도를 외쳤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연준이 강력한 금리 인상 신호를 주다 보니까 미국의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거 미국 경제 침체에 들어선 것 같은데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죠. 물론 저는 이미 미국은 경제 침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지금 뭐로 가리고 있냐면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케이스가 가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전 글로벌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지난번에 IMF나 세계은행이 우리 4월 달에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할 건데 우리 이거 하향 조정할 거다 이렇게 이미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 같은 경우는 전일 중국 상하이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 28일부터 전체 도시를 반씩 나눠가지고 순환식 봉쇄를 할 거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참 가소롭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거 코로나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봉쇄한다고 이게 오래 가겠어? 이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안도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중국 상하이의 어떤 그 봉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상하이 봉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국 경제가 걱정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요, 코로나19라는 이슈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좀 왜곡해서 봤던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뉴욕 증시 상승세를 저렇게 이끌어온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 협정입니다. 자, 5차 평화 협상 건설적이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리 군사활동 대폭 줄일게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3월 중순에 이렇게 비스무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방송에서 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뉴스에 혹하지 말자 이런 적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3월 16일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잘 돼서 얼마나 협상이 잘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총 15개 항목의 잠정적 평화협정 초안을 만들기까지 합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올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에서 우리 그런 적 없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러시아를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 보름 남짓 이번에도 똑같은 케이스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5차 평화협상이 건설적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하지만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는 어떠한 징후도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 군사행동 축소할게라고 했는데 그 군사행동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지역은요.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군사행동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서 뒤로 밀리고 있는 지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요 요새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후퇴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토니 미 국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는 어떠한 징후도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뉴욕 증시는 저렇게 오르고 있어요. 저는 왜 이 주식시장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세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나 주식은 말장난이다. 제가 요즘에 약간 이 시사 같은 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느꼈던 점은 거기도 똑같네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욕 증시가 제가 분명히 이번 주에 기관이 매수세를 할 거고요. 매수세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원엔달러 환율 1200원 정도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슈와 상관없이 어떤 그 테크니컬적인 면을 얘기했을 때 미쓰리의 예상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테크니컬적인 요소에 뭐가 포함이 됐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씌워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종목 상담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뭐 마감 현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시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니까 그 이유를 붙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단순히 미쓰리의 뇌피셜이에요 이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매매해보고 공부해보고 분석해보고 연구해보고 뭐 그랬을 때 올라가니까 이유를 붙이는 거구나 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서 미쓰리의 생각은 이런 거잖아요. 걔네는 협상을 계속 할 거예요. 만나서 차만 마시고 헤어질 수 있고 뭐 밥도 먹겠죠. 몇 번 그렇게 계속 만나는데 만나다가 야 우리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기만 하는 거 아니냐? 좀 뭔가 성과를 내자. 그랬을 때 뭐 성과가 좋았다. 뭐 이런 내용도 좀 흘리고 그런데 여전히 한쪽에서는 막 쿵당쿵당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속 전개가 될 건데 주식시장은 변덕정이어서 아마 4월 정도 되면 걔네들이 합의를 할지 협상을 할지 뭐 계속 싸울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식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 미쓰리가 예상하고 있는 어떤 테크니컬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이 매수해주고 있고 원엔달러도 1200원 달러에 안착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렇게 크게 못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잘 가고 있어요. 그게 미국과 우리나라 증시의 차이거든요. 제가 올해 여러분들께 리스크를 얘기해드리면서 그 리스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발을 들이지 않는 이유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윤석열 당선자의 어떤 리스크가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 상승과 달리 우리나라 증시는 힘이 없습니다. 기관들 매수세가 들어와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실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렇게 이번 주에 기관들이 매수해주고요. 종목들 다 죽여놓고 있어요. 뭐 제대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수만 겨우 그냥 어떻게 그냥 받쳐주고 있지 종목별로 다 죽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기관 장세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여하튼 넋두리 한번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이 3월 30일이고 내일 3월 31일이잖아요. 뭐 여러분 뭐 내일까지 3월 31일까지 기관이 매수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뭐 3월 31일까지 꼭 기관이 사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미쓰리의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하건대 3월 30일 날 3월의 마지막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기관이 매도세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세로 전환시킬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 뉴욕 증시 하락이 있겠죠. 뉴욕 증시 하락에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오거나 이랬을 때 미국이 정말 금리를 굉장히 심하게 공격적으로 인상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움직일 것이고 그럼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할 것이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겠죠.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협상이 뭐 여전히 뭐 좀 뚜렷한 성과가 없다. 그래 러시아군이 후퇴한다고 했는데 그건 후퇴가 아니라 밀리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재해석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뉴욕 증시에서 나오고 있지 않은 이슈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러시아가 외화 채권 이자와 원금 상환을 해야 되는 그 이자 납입일입니다.
28일 날 1억 200만 달러를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납입했다 안 했다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처럼 스위스 은행을 털어서 납입했을 수도 있고요. 뉴욕 증시가 저렇게 상승하는데 괜히 찬물 끼얹기 싫으니까 납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루브라로 했거나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안 한 거죠. 보도가 안 나온 거죠. 그 보도가 느지막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3월 31일 더 큰 금액 4억 4,653만 달러의 채권 이자와 원금을 납입해야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이번 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냥 이 정도 선에서 31일 날 기관들이 다시 매도세로 돌아서고 러시아 디폴트 얘기가 다시 나오고 뭐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이제 뭐 우리나라는 솔직히 열기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뭐 뜨거워져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여하튼 이번 주에 나타났던 이런 열기가 좀 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다방 미스를 들으시면서 야, 쟤는 왜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시간이 지나거나 이게 며칠 지나 보면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그만큼 투자자들을 왜곡시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런 걸 경험해 보다 보니까 미쓰리만이라도 이렇게 왜곡된 이야기들을 좀 다 걷어내고 투자자들에게 조금 당장은 기분 나쁘지만 이렇게 좀 냉정하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으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미쓰리가 이제 총대를 맨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냉철하게 보든 못되게 보든 잘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번 주에 2,800포인트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호기적이지 않았고요. 기간 매수세 유입된다 그랬고, 뭐 국제 유가는 뭐 미쓰리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잘 맞추고 있고, 원엔달러도 맞추고 있고, 예. 여러분들 저 부러우시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오랫동안 이렇게 따라오시면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저는 시황에 대해서 이제는 자신 있을 정도로 이제 보여요. 시황이 이렇게 보이니까 종목이 물려도 걱정이 없어요. 지금은 이렇기 때문에 종목이 물리는구나. 이거 이제 이렇게 될 건데 이제 시황이 이렇게 움직이면 종목이 다시 갈 거야.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고 돈다방 미쓰리 꾸준히 들으시고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머리를 굴리셔야 돼요. 머리는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뇌를 계속 굴리셔야 돼요. 맞다. 지난번에 왜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러시아가 이자 납입해야 된다는 얘기 안 나오지? 이런 거 있으면 찾아봐야 되고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없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검색창 같은 거에 두들겨 보고 기사 같은 걸 확인해 보셔야죠. 그게 돈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3월 30일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신 거, 개인적인 거 말고 뭐 주식에 관련된 거, 투자에 관련된 거 어떤 거라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100%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또 이 바닥에 또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뭐 유튜브든 팟빵이든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로 남겨드리던 아니면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은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던 할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제가 뭐 다른 거 많은 거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